지역경제 매거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곽경호입니다. 최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원화를 통한 녹색 성장이 새로운 아젠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가스 공급업체로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통해 녹색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 중인 경동도시가스 송재호 사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해 말 신재생 에너지 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하셨는데요. 에너지 업체들이 불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오히려 하신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사회자분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이미 전 세계는 이 그린 이코노미, 녹색 경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온실가스 문제가 도래가 되었고 교토 의정서 문제가 지금 세계적인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저탄소 녹색 성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의 축으로 삼고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추진 정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러한 저탄소 녹색 성장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이 신재생 에너지 업체를 출자를 해왔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업체 중에서도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총 11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11가지 분야 중에서 이 태양광이라고 하는 분야가 3대 중점 분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태양광 분야에 주로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업체에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음성에 대규모 공장을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공장에 저희가 70억 정도 출자를 함으로 인해서 이 새로운 태양광 공장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전 세계적인 태양광 발전의 수요를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경동솔라라는 회사가 나오던데요. 경동솔라가 어떤 회사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경동솔라를 설립한 게 2004년도입니다. 사실 2004년도를 돌이켜보면은 본격적인 고유가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사실 2004년도가 평균 유가가 한 30불대. 사실은 곧 다가올,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고유가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만 해도 그렇게 유가가 100불, 150불까지 갈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은 저희도 물론 예상을 못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는 이 도시가스 업을 또 하고 있고 또 저희 경동이 에너지 전문 기업입니다. 잘 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경동 나비엔이라고 하는 에너지 기기 업체도 있고요. 또 저희 경동 도시가스가 있고 그런 이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쭉 커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 어떤 이 생활에 직접 와닿을 분야다라는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2004년 당시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태동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때였지만 그래도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앞으로 이 우리나라의 이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 모듈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이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 큰 어떤 가치 흐름의 체계를 보면은 앞에 이제 이 반도체 공정 비슷한 태양 전지를 만드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 태양 전지 이전의 원료 단계보다 사실 있죠. 폴리실리콘이라는 원료가 있고 폴리실리콘에서 웨이퍼를 만들고 웨이퍼에서 이제 태양 전지를 만들고 이 태양 전지를 저희가 이제 수급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큰 이제 태양 모듈을 저희가 제조를 하게 됩니다. 모듈을 제조하고 실제로 설치하는 그런 우리가 분야를 영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태양광 모듈 업체를 만든 2004년도에 저희 회사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 모듈 업체로는 2번째 회사였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만들어진 회사가 한 회사밖에 없을 정도로 사실은 불모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곧 오래지 않아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 태양광에 대한 시각이 뜨이게 되고 대한민국 정부도 소위 100만 호 주택 보급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어떤 주목을 받게 되는 시기가 곧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LG라든지 동양제철화학이라든지 이런 굴지의 이 재벌 기업들도 다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상태고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폴리실리콘 분야에 뛰어든 기업도 있고 또 웨이퍼에 뛰어든 기업, 태양 전지 제조업체, 저희 같은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또 전체를 다 통합해서 영위하는 업체도 있고 다양한 지금 모양으로 이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아주 태양광이 가장 발전된 나라가 그 이 독일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유럽, 독일을 위시한 유럽, 그리고 일본, 그리고 지금은 미국까지도 해가지고 이 태양광 발전을 가장 각광받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4년도에 회사를 설립하고 지금 사실 2005년도에 이제 공장을 짓고 좀 연구개발 단계를 지나가지고 6년도부터 지금 매출을 지금 거두기 시작했고요. 지금 작년도 2008년도에 지금 실질적인 매출을 창출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만 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 매출액이 약 한 600억 정도를 상회하는 그런 매출액을 좀 굉장히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2009년도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여건은 어렵습니다만 수출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한다면 올해는 제 목표는 한 1,000억까지도 지금 바라보는 그런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출자를 한 것도 그런 전 세계적인 수요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 공장 규모를 좀 키우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가 출자를 하였습니다. 그럼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답게 경동도시가스가 그 지역 사회 공헌 활동에도 큰 비중을 두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행 중인 지역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그 2005년도부터 기존에도 저희가 향토 기업으로 나름대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해왔습니다. 당연한 사회적 책무를 해왔습니다만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전략적으로 사회 공헌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제가 이제 이 회사 경영을 맡은 다음에 사랑 나눔 봉사단이라고 하는 자체 조직을 결성을 하고 제가 직접 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물질적이고 다소나마 형식적인 그런 그 어떤 그 사회 공헌보다는 단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사회 공헌을 하는 것이 정말 향토기업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 나눔 봉사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연중 테마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에너지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이 도시가스가 굉장히 그 아주 값싸고 편리한 청정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좀 역차별이 돼서 좀 소외계층,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도시가스 시설을 할 돈이 없으셔가지고 도시가스를 이용 못 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좀 소외되고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 배관을 투자한다든지 또 저희 계열사인 그 보일러 제조업체인 경동 나비엔이랑 같이 손을 잡고 가스 보일러도 무료로 놔드리고 이런 제반 어떤 도시가스 공급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제반 에너지 공급 시설 활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저희가 아이들의 따뜻한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에너지 보급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월달 장애인의 달 맞으면 저희는 또 이 장애인들의 어떤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좀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하에 이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저희가 북돋기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소년 소녀 가장 돕는 건 뭐 물론이고 저희가 또 에너지 기업이다 보니까 각종 환경 사업도 하고요. 매월 10월이면 저희 모든 임직원이 나가가지고 에너지로 있는 세상 이런 제목으로 해서 자원봉사의 날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 가치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밥을 짓고 따뜻한 난방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그런 효용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이걸 은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게 삶의 활력과 열정을 넣어주는 전 동력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의 향토 기업으로서 울산 시민한테 받았던 사랑을 저희가 이런 삶의 활력과 열정을 저희가 다시 돌려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진정으로 울산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 울산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기업으로 우리는 다시 재탄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를 포함한 저희 모든 임직원의 어떤 바람입니다. 이번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경동도시가스 최고 CEO로 취임할 당시에 30대 후반의 청년 CEO로서 지역 재개에 큰 이목을 받으셨는데요. 취임 4년 만에 경동도시가스가 어떻게 변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도 한참 배워가면서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제가 지난 4년을 평가한다는 게 좀 굉장히 좀 그 어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다만 저는 원래 도시가스업에 있지 않았고, 다른 쪽에 있다가 이 울산 지역에 또 이 울산 지역의 에너지 업계에 이제 와서 제가 보니까 일단은 훌륭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도시가스사들이
어떤 특성 때문에 다소나마 어떤 주어진 업역에 안주하는 그런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뭐 저희 경동도시가스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도시가스 업체가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요약을 하자면 지난 4년을 평가하자면 저는 어떤 이 경동도시가스의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람을 제가 불러일으키는 노력을 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자평이 되고요. 궁극적인 지향점은 지속가능 성장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기업의 화두는 지속가능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동도시가스도 그 어떤 주어진 업역에 안주하는 그런 보수적인 모양을 탈피해서 보다 혁신적이고 변화 주도적이고 진취적으로 지속가능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게 지난 4년 동안 우리 모든 임직원이 땀을 흘리는 어떤 방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부분들을 경영 시스템, 경영 인프라, 그리고 인재 육성, 기업 문화 이런 차원에 다 좀 구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온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가스 업계 최초로 경영 통합 혁신 시스템을 저희가 최초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 통합 시스템은 단순히 뭐 전산 시스템의 도입 차원이 아니고 우리 회사가 그동안 30년 동안 그 운영해 왔던 모든 프로세스가 다 하나하나 처음부터까지 다 바뀐 하나의 그 변화를 겪었고요. 또 인재 육성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그다지 그렇게 직원들의 교육 훈련에 조금 그 소홀히 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직원 개개인별로 맞춤식 교육을 통해서 그 직원에 맞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기업 문화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수적이고 다소나마 폐쇄적인 문화에서 벗어나가지고 역동적이고 열린 문화 그리고 보다 좀 진취적이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문화로 바뀌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뭐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한마디로 저희 지금 직원들이 갖고 있는 지금 저희 경영 이념이 지금 스파이스 경영이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SPICE 영어로 맞이하면 향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향기나는 경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SPICE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가 S는 Society 우리 지역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국가 사회를 의미하고요. 다음에 이제 P가 이제 파트너로서 우리 협력 업체들과 같이 상생을 하자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I 부분이 이제 인베스터 우리 투자자들 우리가 이제 진정히 가치를 드리는 그런 경영을 하자. 그다음에 C가 이제 커스터머입니다. 우리 고객 지향적으로. 마지막 E는 인플로이 우리 종업원들 우리 직원들이 자기 만족을 하면서 꾸준히 역량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향기나는 경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향토 기업으로서 우리 울산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기업이 돼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어떤 경영의 지향점입니다. 또 이러한 노력의 결과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산업자원부 그 당시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산업대상에서 저희가 가스 산업 부분의 경영 대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단 회사의 외형이라든지 주가라든지 뭐 손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2배 이상 지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외형적인 면보다도 제가 보다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부분은 지속가능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그런 변화와 혁신의 인프라를 구축한 지난 4년이었다라고 저는 자평을 해봅니다. 방금 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기업의 변화와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향후 그 경동도시가스가 추구하는 신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 에너지에 집중해서 저희가 앞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제가 태양광 시작했던 이 부분을 보다 저희는 가장 주력 분야를 앞으로 키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 부분을 우리가 기치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한 11가지 정도 됩니다. 이 11가지 중에서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이제 연료전지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10년 뒤에는 우리 가가호 가정에 이제 연료전지가 좀 보급화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이 에너지 안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이 해외 자원 개발에 발받쳐 뛰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열사를 통해서 지금 해외 중국에서 어떤 석탄 개발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호주에서도 저희가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도시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가스전 개발에 좀 참여를 한다든지
또 해외 유전 개발에 좀 참여한다든지 이런 해외 자원 개발에도 저희가 지금까지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스가 이제 에너지 공급업이다 보니까 요즘 또 최근 몇 년 동안 각광받는 하나의 그 에너지 공급 패러다임 하나가 이 소형 열병합 구역형 보급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제가 CES라고 그러는데요. 이 구역형 에너지 사업을 저희가 앞으로 좀 활발하게 벌여나갈 생각입니다. 이 구역형 에너지 보급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아파트 단지라든지 어떤 특정한 블록 내에 저희가 그 열병합 발전기를 두고 거기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을 해서 그 지역 내에 어떤 냉방, 난방 그리고 전기까지 저희가 동시에 공급하는 막 그런 개념의 이 소규모 구역형 분산형 전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런 이 구역형 에너지 공급을 굉장히 앞으로의 우리나라 전체적인 국가 에너지 공급의 패러다임을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런 국가의 그 구역형 에너지 보급 사업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다수 기업인들 올해 그 경영 전망을 아주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의 그 CEO로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흔히 도시가스업이라고 하면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좀 적고 좀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뭐 크게 틀린 시각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특히 이제 저희는 이제 울산과 양산에서 에너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울산은 산업 수도이고 저희 이 매출 비중의 상당 부분이 산업체에 이제 에너지 동력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산업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장들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올해는 굉장히 어려운 실현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저희 경동 솔라도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지금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또 환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지금 봉착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비단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기업이 다 어렵습니다만 저희 경동 계열사들도 많이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만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저는 정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이 변화와 혁신에 더 매진하는 것이 가장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분명히 이 위기는 기회란 말이 또 있다시피 이런 위기가 올 연말이건 내년이건 끝날 시기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새롭게 마음가짐을 다지고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고 우리가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막 그러한 정도를 걷는 것만이 제가 보기에는 그 제2의 도약을 위한 모든 그 기업들이 추구해야 될 지름길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는 향토 기업이니까 역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역 울산 시민들, 양산 시민들이 많이 좀 어려운 시기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또 향토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 다 하고 사회 공헌 활동 더욱더 오히려 다른 건 못하더라도 그건 더욱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희망을 드리는 향토 기업이 되는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더욱더 열심히 하자. 그리고 더욱더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에 게을리하지 말자. 그리고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으로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향토 기업의 본분을 다하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자. 굳이 표현하자면 그 정도가 저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경동도시가스는 회사 창립 30년을 넘긴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입니다. 도전 정신을 통한 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끊임없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추구함으로써 향토 기업들이 100년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 기자의 파워 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본 마이닥터 K-웰빙 클리닉의 김영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흡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팔뚝이라든지 허벅지, 뱃살 같은 부분적인 비만은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셀룰라이트까지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레이저 지방흡입술과 물만을 이용해서 살을 뺄 수 있는 워터젯 시술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연속적으로 집중시켜 시술하는
워터웨이버 지방흡입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터웨이버 지방흡입술의 첫 번째 방법으로 레이저 지방흡입술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지방흡입술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빠르고 안전하게 지방 제거가 가능한 최신의 방법인데요. 시술 부위에 레이저를 조사한 후 군살이 있는 부위에 0.5cm 이내의 구멍을 만들어서 흡입기로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로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적인 수술인데요. 레이저를 조사해서 지방을 용해시켜서 지방이 물처럼 되었을 때 지방을 흡입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지방 흡입술처럼 모세혈관이 터져서 지방과 피가 섞여서 나오는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워터젯 지방 흡입술에 대해서 말씀해 보면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살 제거에 효과적이고 지방 흡입 후 울퉁불퉁한 자국이 남지 않은 방법으로 워터젯 지방 흡입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은 물을 이용해서 지방을 제거해주는 방법으로 안전성과 시술 효과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시술 시 다른 혈관이나 신경에는 전혀 충격을 주지 않고 지방 제거가 필요한 지방 세포만을 골라서 제거하며 최소 절개로 흉터가 남지 않도록 해 노출이 자유롭도록 한 시술법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시술을 받으실 때는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시술법을 충분한 상담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농업용 저수율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 지역의 경우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8곳 가운데 한 곳은 저수 경보 수준일 정도로 가뭄 여파가 큰 실정입니다. 현장 생활 속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봄철 영농기를 앞둔 울산 지역 농업용 저수지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울산시 북구 송정 저수지입니다. 이곳은 가뭄 여파로 낮아진 저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양수가 한창입니다. 2월 현재 이곳의 저수율은 20%대로 저수율 경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6일부터 1일 5,760톤을 송정 양수장으로부터 양수 조리하여 봄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한해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울산과 경남 지역 800여 개 농업용 정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36% 선. 봄철 영농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50% 저수율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중 울산 지역 평균 저수율은 57% 선으로 고성, 의령 등 경남 지역 농촌에 비해 사정이 훨씬 나은 편입니다. 경남은 평균 저수율이 36%로 가뭄이 극심하나 울산은 평균 저수율이 57%로 작년에 비하여 가뭄은 예상되지만 이항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예년 이맘때 보통 90% 이상의 저수율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안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모내기와 모짜리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이후에 기후 조건이 좋아져서 3, 4월에 비가 아주 많이 내려서 우리 농민들의 고심을 이렇게 좀 번하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3월과 4월까지 평년보다 다소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혹시 모를 물 부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유기아입니다.